이번 주 시장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뒤섞였어. 그래서 지수만 보면 돈의 방향을 읽기 어려웠지. 연준은 물가를 경계했는데 금값은 한 주에 5% 넘게 올랐어. 월마트의 미국 매장 매출은 2.6% 늘어 예상에 못 미쳤어. 그런데 회사는 연간 전망을 오히려 높였지. 한국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98.8% 급증했어. 하지만 시장은 반도체 숫자만큼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어. 이번 주 흐름은 네 가지 이슈를 연결해야 보여. 금리와 소비, AI 투자와 한국 반도체야. 돈이 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면 어디로 이동한 걸까? 이번 주 가격과 실적이 엇갈린 이유를 알려줄게. 첫째는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만든 엇갈린 신호야. 7월 연준 회의록에서는 물가 경계가 더 강하게 드러났어. 3명의 위원은 당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 보통 이런 내용은 장기금리와 달러를 끌어올려 이자를 주지 않는 금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식이야.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 재무부는 장기국채 바이백을 늘렸어. 회당 매입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높였지. 재무부가 장기채를 사면 국채 가격은 지지받을 수 있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장기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 연준은 단기금리에 브레이크를 걸려 했어. 재무부는 장기채 압력을 낮추는 밸브를 연 셈이야. 하지만 둘은 같은 정책이 아니야. 재무부 바이백은 연준의 양적 완화와도 달라. 재무부는 거래가 뜸한 오래된 국채를 사들여. 그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커. 정부 부채나 재정 적자가 사라지는 구조도 아니야. 그래서 바이백만 보고 돈풀기라고 단정하면 안 돼. 그런데 시장은 정책 이름보다 실제 가격을 봐. 장기금리와 달러가 내려가자 금의 부담도 줄었지. 금은 이자를 주지 않아서 실질금리에 민감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기대를 뺀 값이야. 장기금리는 내려갔는데 물가 걱정은 남아있었어. 이 조합은 실질금리를 낮춰 금에 유리하게 작용해. 여기에 채권시장 불안이 안전자산 수요까지 키웠어. 그래서 매파적인 회의록과 금 급등이 동시에 나온 거야. 다만 이번 움직임을 새 돈풀기로 보면 위험해. 새 국채 발행이 더 크면 장기금리는 다시 오를 수 있어. 금값을 계속 밀어주지는 바이백 규모보다 다른 데 있어. 장기금리와 달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핵심이야. 이 금리 변화는 채권과 금에서 끝나지 않았어. 높은 이자 비용은 미국 소비자의 지갑으로 넘어가. 둘째는 미국 소비가 무너진 게 아니라 갈라졌다는 점이야. 월마트 매장 성장률 둔화는 소비자의 부담을 보여줘. 가격을 낮춰도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커지지 않았거든. 하지만 월마트 미국 온라인 매출은 24% 늘었어. 미국 광고 사업도 43% 성장하며 다른 모습을 보였지. 월마트는 관세 환급금을 가격 인하에 활용했어. 1만 1천 개가 넘는 상품의 가격을 낮췄지. 이건 소비가 강해서 가격을 내린 장면이 아니야.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고객을 붙잡으려 한 거지. 소비자는 필수품을 사지만 큰 지출은 미루고 있어. 대출이 필요한 리모델링과 고가 소비가 먼저 밀려. 반대로 작은 즐거움이나 편한 배송에는 돈을 써. 소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용도별로 갈라진 거야. 월마트의 사업 구조도 이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 있어. 매장에서 적게 남겨도 온라인 고객을 더 모으는 거야. 고객이 앱에서 무엇을 샀는지가 데이터로 쌓여. 월마트는 그 데이터를 광고 사업에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마트 상품은 가격 경쟁 탓에 이익률을 높이기 어려워. 광고와 멤버십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매장 성장률이 약해도 전망을 높일 수 있었어. 시장은 소비 둔화보다 마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본 거야. 미국 소비를 한 숫자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소득과 소비 목적에 따라 지갑을 여는 곳이 달라졌어. 소비자가 돈을 고르기 시작하자 기업도 달라졌어. AI에 쓰는 돈도 이제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지. 셋째는 AI가 성장해도 투자비가 더 빨리 늘 수 있다는 점이야. 알리바바의 AI와 클라우드 관련 매출은 45% 성장했어. 그런데 같은 기간 설비 투자는 75% 늘었지. AI 수요가 약해서 투자가 늘어난 건 아니야. 수요가 강해서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진 거야. 문제는 매출보다 투자비가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주주에게 남는 현금은 줄어들 수 있어. AI 모델을 돌리려면 반도체만 사면 끝나지 않아.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와 건물까지 함께 필요해.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비용이 바로 끝나지 않아. 감가상각과 전력비가 여러 해 동안 이익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시장은 AI 사용량보다 현금 흐름을 더 보기 시작했어. 투자한 돈이 얼마나 빨리 이익으로 돌아오는지가 핵심이야. 구글과 마벨의 계약도 같은 흐름을 보여줘. 구글은 맞춤형 AI 칩 공급망을 더 넓히려 하고 있어. 구글은 조건부로 마벨 주식을 살 권리를 받았어. 장기 구매가 늘수록 마벨의 매출 기회도 커지는 구조야. 마벨에는 장기 매출 기회가 생길 수 있어. 구글에는 칩 비용과 공급 위험을 낮출 길이 열리지. 이건 엔비디아 GPU를 당장 버린다는 뜻은 아니야. 범용 GPU와 자체 칩을 용도별로 나누려는 움직임이야. AI 투자금은 이제 한 회사에만 몰리지 않아. 맞춤형 설계와 네트워크까지 넓게 퍼지고 있어. 예전 질문은 AI가 계속 성장하느냐였어. 이번 주 질문은 누가 가장 싸게 AI를 돌리느냐였지. 기업이 투자 효율을 따진다는 건 나쁜 신호만은 아니야. AI가 실험을 넘어 비용 경쟁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야. 다만 투자비가 매출보다 계속 빠르게 늘면 문제가 돼.
높은 성장률도 주주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 막대한 AI 투자는 실제 주문으로 이어졌을까? 이번 주 한국 수출 숫자에서 답의 일부가 나왔어. 넷째는 한국 반도체가 실물 수출로 AI 수요를 증명한 점이야.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체 수출은 552억 달러였어. 같은 기간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 반도체 수출액은 260억 달러까지 커졌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도 47.2%에 달했지. 빅테크의 AI 투자가 발표에만 머문 건 아니야. 과 메모리 주문이 한국 수출 숫자까지 내려온 거지. 삼성전자는 일부 첨단 파운드리 가격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어. 가격 인상폭은 최대 15% 수준으로 알려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수요 측면에 긍정적이야. 다만 수율과 고객 유지가 따라와야 이익으로 남아. 한국 수출 전체가 고르게 좋아진 건 아니야. 승용차 수출은 같은 기간 45.1% 감소했어. 유럽연합으로 향한 수출도 약해졌어. 반도체 한 산업의 성장의 무게가 더 커진 셈이야. 수출이 강한데도 시장이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있어. 좋은 숫자가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었거든. 반도체 가격이나 AI 투자가 꺾이면 위험도 커져. 한국 수출과 기업 이익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 반대로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이 계속 강하다면 달라져. 한국 시장의 이익 전망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번 주 네 사건은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였어. 하지만 모두 같은 질문으로 연결돼. 높은 금리는 돈의 가격을 올렸어. 소비자와 기업은 그 돈을 더 까다롭게 쓰기 시작했지. 소비자는 큰 지출을 미루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썼어. 기업은 AI를 포기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칩을 찾았지. 투자자는 성장률보다 그 성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어. 같은 매출이라도 현금이 남는 회사를 더 높게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번 주 돈이 안전자산으로만 간 건 아니야. 금과 광고, 자체 칩과 반도체로 갈라져 움직였어. 공통점은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비싼 성장에서 수익이 확인되는 성장으로 이동한 거지. 이 설명이 맞는지는 앞으로 나오는 숫자가 확인해 줄 거야. 장기금리와 달러가 다시 뛰면 금의 논리는 약해질 수 있어. 월마트 광고와 온라인 성장이 꺾이면 해석도 달라져. 소비구조 변화가 실적을 지킨다는 설명이 흔들리게 돼. AI 투자비는 늘고 현금 흐름이 나빠져도 해석이 바뀌어. 성장이 주주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가 낮아질 수 있어. 한국에서는 반도체 밖의 수출이 살아나는지가 중요해. 자동차와 다른 산업까지 회복돼야 성장의 폭이 넓어져. 결국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건 뉴스에 좋고 나쁨이 아니야. 누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버는지가 핵심이었어. 미국 소비는 무너진 게 아니라 지출할 곳을 골랐어. AI 기업도 투자 효율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갔지. 한국 반도체는 실제 수출로 강한 수요를 보여줬어. 다만 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도 함께 높아졌어. 이번 주 돈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니야. 현금 흐름이 확인되는 곳으로 더 까다롭게 이동한 거야. 다음 흐름에서 금과 AI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줘.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